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재명입니다. 자, 우리가 본격적인 말씀을 나누기 전에 제가 한때 이 좌석 배정하는 안내 봉사를 한 일이 있는데 앞에 많이 자리가 비었거든요. 저 뒤에 앞으로 오세요. 제가 보기에는 많이 비었어요. 앞으로 오십시오. 네, 서게 지시 마시고요. 자, 앞으로 오십시오. 다리 아픕니다. 네, 앞쪽에 많이 비어 있어요. 앞쪽에. 네. 그리고 이게 자리가 이빨이 빠져 있으면 사진을 찍으면 엉성해 보입니다. 네, 오른쪽에도 많이 비어 있어요. 저 뒤에 분들 앞으로 오십시오. 자, 이게 지금 몇 시까지? 5시까지 예정되어 있나요? 네. 제가 짧게 제가 소견을 말씀드리고, 사실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야 민주당이 어떤 길을 가야 하는지, 또 이 나라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너무 잘 아시죠?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하는 것은 특별한 지식을 얻기 위해서나 모르는 것을 배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한 자리에서 함께 숨 쉬면서 같은 꿈을 꾸고 있다라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겠죠. 네. 그래서 제가 짧은 말씀을 좀 드리고, 여러분께는 여러분들이 하시고 싶은 말씀, 또 저에게 의견을 묻고 싶은 게 있으면 그 말씀들을 제가 좀 들어보고 제 소견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치라고 하는 건 국민의 주권을 대신 행사하는 것이고, 결국 정치는 국민들의 의사, 명령을 잘 따라야 되겠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정치가 그 본령을 벗어나서 마치 국민을 대상으로 지배, 통치하는 것처럼 착각하는, 국민과는 괴리되어 있거나 가끔씩은 국민과 완전히 상반되는 그런 행태를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이제 정치가 바뀌어야 세상이 바뀝니다. 그런데 정치가 바뀌려면 정치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정당이 바뀌어야 합니다. 이 정당은 국민의 권력을 위임받기 위해서 모여있는 결사체죠. 그래서 이 정당은 원래 정권 획득을 본질적인 목표로 합니다. 정권 획득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정권 획득, 정치 권력 획득을 통해서 국민을 위해서, 국민을 대리해서 실적과 성과를 내고 그 결과에 대해서 국민들로부터 다시 신임받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죠. 그런데 이 과정에 정말로 중요한 게 있습니다. 국민에게 권력을 위임받기 위해서는 뭔가 약속을 합니다. 그렇죠?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약속을 하는데 실제로는 그 약속들을 거의 지키지가 않죠. 우리는 친구한테 돈을 2만 원 빌려도 그거 갚아야 되지 않습니까? 안 갚으면 제재가 따르죠. 그런데 정치에서는 국민의 주권을 약속을 믿고 맡겼는데 그 약속을 전혀 지키지 않아도 아무 책임이 따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정치에서는 뻔뻔한 사람들이 훨씬 더 유리한, 선거 때는 무슨 말을 못하나, 아주 유명한 분이 하신 말씀이에요. 선거 때 한 약속 다 지키면 나라 망한다. 누군지 지금도 활동하시는 분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국민을 지배 대상으로 여기는 황당한 사람들이 여전히 승승장구하고 있죠. 그래서 국민들은 정치를 불신합니다. 원래 정치는 저런 거야. 다 거짓말만 해. 선거 때 약속한 거 안 지키는 게 당연한 거야. 누가 믿냐? 이 불신이 팽배하죠. 그런데 이 불신 또는 어쩌면 미움, 심하게 얘기하면 정치에 대한 혐오, 이런 것들 속에서도 어떻게 정치가 계속 유지될 수 있을까? 이 선택의 여지가 없는 양당 체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고르도록 의무화되어 있어요. 둘 중 하나만 골라야 된다. 그런데 둘 다 싫어요. 둘 다 마음에 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울며 겨자 먹게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싫은데 덜 싫은 거를 억지로 선택하는 거죠.
그래서 정치에서 우리가 열심히 해서 국민들에게 기대와 사랑을 모아보자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상대가 실패하기만 기다리는 거예요. 또 좀 더 나쁜 행태를 보인다면 상대가 실패하도록 발목을 잡아요. 방해를 놓는 거예요. 저는 진심으로 우리 윤석열 정부, 윤석열 대통령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이유는 그게 국익과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니까. 우리가 일꾼으로서 경쟁하지만 이 일을 망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내가 못하면 너도 하지 마라 이럴 수는 없는 거죠. 진심으로 저는 그렇게 이 정부가 성공하길 바라고, 이 정부가 성공을 한다고 하는 것은 더 나은 세상을 만든다는 뜻이기 때문에 협력할 것은 확실하게 협력하고, 그러나 퇴행하거나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거나 할 때는 강력하게 싸워서 우리 야당의 역할을 제대로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먹고 있습니다. 다시 되돌아가서 정치는 주권을 대리 행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충직한 일꾼이라야 되는 거죠. 힘센 지배자가 아니라 충직한 일꾼, 공복, 우리 국민을 위한 머슴의 역할을 제대로 잘 해내야 된다.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식 차악을 어쩔 수 없이 선택하는 정치가 아니라 흔쾌히 내가 이 당에 기대를 가지고 있다, 이 당은 믿을 수 있어, 이 당은 내가 살아갈 내일 그리고 다음 세대가 살아갈 세상을 이렇게 만들어 줄 것이다, 이렇게 믿어지는 대안 세력 또는 수권 능력을 인정받는 정당이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장경태 후보가 자주 말씀하시는 것처럼 혁신해야 합니다. 바뀌어야 돼요. 지금 이 상태에서 상대가 실수할 가능성이 많다, 실패할 가능성이 많다, 경제가 악화될 것이다, 그러니 결국은 이반된 민심이 우리에게 올 것이다, 이렇게 안이하게 기다리면 국민들은 제가 보기에는 제3의 선택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제는 과거와 다르게 우리 세대는 그렇게 살았죠. 형제가 많으니까 참는 게 능사고 불만스러워도 견디고, 이게 습관화되어 있어요. 억울해도 할 수 없이 같이 살려면 인내하고 이렇게 살았는데, 요즘 20, 30대, 특히 10대, 20대 여기는 형제가 많지 않아서 불합리한 걸 절대로 수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직장에서도 부당한 거 시키면 바로 그만둬버리고 달려들어요. 이게 정상인 사회죠, 사실은. 이렇게 변화된 사회에서 우리 기성세대가 했던 것처럼 저기가 더 나쁘니까 여기 덜 나쁜, 마음에 안 들지만 여기보다는 그래도 덜 나쁜 이걸 선택해라 라고 하면 선택하겠습니까?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상대의 실수를 기다리는 것은 이 국가의 운명과 우리의 삶을 통째로 우리의 의지와 역량이 아니라 운수에 맡기는 거 아닙니까? 운수, 요행에 우리의 삶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맡길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국민이 원하는, 국민의 기대를 충족할 수 있는, 아니 최소한 국민의 기대를 충족해 나갈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믿어지는 그런 정당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국민들께서 천지개벽하는 혁명적 변화를 원하겠습니까? 온 정성을 다해서 자기에게 부여된 역할을 제대로 할 생각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영역에서 최대한의 노력을 하는 이 진정성이 보이고, 작은 거라도 성과를 만들어서 차곡차곡 쌓아가는 그 성실함을, 그 충정을 인지하게 되면 저는 드디어 정신 차렸구나, 우리의 미래를 맡겨도 되겠다, 또 국민 속에서 소통하고 국민의 의견을 무시하지 않고 존중하고 두려워하는 존재라고 인지되면 이 당과 함께 우리의 미래를 바꿔갈 수 있겠다, 이렇게 믿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당을 만드는 것, 국민과 함께
국민 속에서 소통하고 혁신하면서 유능함을 증명하고 우리 사회가 나아갈 미래를 뚜렷하게 제시해서 우리 국민들의 기대와 신뢰를 충족하는, 조금 더 나아간다면 국민의 사랑을 받는 정당을 만드는 게 바로 지금 현재 우리 민주당이 할 일이다. 맞습니까, 여러분? 어렵지 않다.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어진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고, 대전시장은 인구가 저희가 140만이니까 대전시장은 1시간의 가치가 140만 시간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고 정말 분초를 다쳐서 열심히 일하고, 우리 박정현 청장님 안타깝게 낙선하셨는데 그 인구가 몇인가요? 네. 네. 자기가 권한을 위임받았으면 내가 하는 행위, 나의 판단 하나, 이게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그게 바로 공직자입니다, 여러분. 공직자는 개인 사업자하고 다르죠. 개인은 망하든 게으르든 모든 결과가 개인에게 귀착됩니다. 옆집에 영향이 없어요. 그런데 공직자의 행동은 그가 맡은 영역의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정말로 귀히 여길 뿐만 아니라 두렵게 여겨야 합니다. 부여된 권한은 우리의 운명, 우리 공동체의 운명을 결정하는 거다. 이런 생각 가지고 열심히 성실하게 모든 영역에서 최선을 다해 나가야 됩니다. 그럴 수 있는 당을 만들어야 된다. 당은 바뀌지 않는다. 이재명 당신 아무리 열심히 해봐야 실패할 거다. 괜히 상대방이 실수할 때까지 조용히 기다리면 될 일을 혁신한다고, 개혁한다고, 새로운 당 만든다고 들쑤셔가지고 균열 갈등 생기면 오히려 더 위험하다. 이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특히 이 당이 국민의 뜻, 당원의 뜻과 좀 다르게 경영되다 보니까, 운영되다 보니까 어떻게 당원들이 생각하고 중간층의 생각하고 최상층의 생각이 달라도 이렇게 다를 수가 없어요. 당원의 생각과 여의도의 생각이 대체 왜 이렇게 다른 겁니까? 비민주적인 정당이라는 뜻이겠죠. 민주, 당원이 주인인 당, 국민이 주인인 나라, 민주, 정당, 민주, 국가, 이 당이라는 원칙이 관철되지 않다 보니까 다 싫어하고 절망하고 또 포기하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당을 바꾸자, 이게 우리가 할 일이다, 이 말씀 하나 드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제가 여러분의 의견을 듣는 시간을 좀 많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저는 민주당을 이렇게 당의 중심이 아니라 바깥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보고 또 지방행정을 해왔기 때문에 중심은 아닙니다. 근데 당을 이렇게 최근에 좀 들여다보니까 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당이 장기 계획이 없는 것 같아요. 이 리더십 부재 상태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그냥 방향도 잘 모르겠고 책임지는 사람이나 세력도 없고 그냥 당장 닥친 일을 해내기 급급한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더불어민주당뿐만이 아니라 세상에는 기본적으로 개혁 민주 세력이라고 하는 것은 더 많은 사람의 더 많은 혜택이 가능한 새로운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기득권 세력과 부딪히게 돼 있어요. 그렇죠? 개혁이란 그런 것이죠. 더 나은 시스템, 더 나은 제도,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반대로 얘기하면 누군가가 그동안에 얻고 있던 이익이나 혜택이나 이런 것들을 제한당한다, 줄어들게 된다, 이 말과 똑같은 말이고, 결국 개혁은 반발을 본질적으로 감수할 수밖에 없는 거죠. 개혁의 가치만큼 반발이 같은 크기로 존재한다. 그런데 우리 민주당은 과연 개혁을 하기 위해서 뭘 했는지 국민들께서는 이제는 희미해진 것 같아요.
과거는 민주당 하면 딱 떠오르는 게 있었어요. 민주화 운동. 우리 고문님들 옛날에 고생 많이 하셨죠. 아무나 잡아가지고 고문하고 사건 조작해가지고 사람 사법살인하고, 그런 세상에 정말 치열하게 싸워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주적인 사회를 만드는 게 민주당의 가장 큰 과제였어요. 국민들은 그걸 보고 민주당 하면 딱 떠오르는 게 진짜 민주주의 회복, 민주주의 확보 이런 거였던 거죠. 그래서 민주당이 기대를 걸었어요. 실제로 민주당이 열심히 싸워서 민주주의 체제를 회복해냈거든요. 그런데 그것까지가 끝입니다. 이 성공의 역설인데 이걸 다 거의 다 완수했다고 보니까 대체 민주당이 하려는 게 뭔지 잘 모르겠어요, 이제는. 그래서 얘기를 다시 돌아가면 개혁하자고 하는 세력들은 기본적으로 힘이 약한 쪽입니다. 숫자는 많은데 힘은 없어요. 힘은 약해요. 그래서 선거를 하면 언론, 조직, 돈, 권력 이걸 가진 쪽하고 경쟁을 하게 되니까 기본적으로 밀리게 돼 있습니다. 특히 대한민국은 이 지역주의 때문에 더 한계가 뚜렷하죠. 저는 영남은 A당, 호남은 우리 당, 수도권은 경쟁을 하는데 그 경계 지점들, 예를 들면 충청, 부울경, 강원 이런 경계 지점, 우리 입장에는 취약 지역, 대구, 경북 이런 이런 곳이 있는데 당은 전국 정당화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우리가 구조적 다수는 못 되더라도 비슷한 수준으로도 맞추려면 대구, 경북의 토대를 강화해야 됩니다. 경계 지역의 승리 가능성을 높여야 됩니다. 그런데 당의 의사결정은 대체적으로는 당선이 많이 되는 다선 의원들이 영향력이 커서 그럴 수가 있는데 본질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취약지역이나 경계 지역에 대한 배려, 특별한 장기적인 대책 이렇게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 민주당이 다시 집권하기 위해서는 지역적으로 또 영역별로 더 많이 진출하고 토대를 더 구축하고 확대해서 반드시 이길 수 있는 상대의 실수나 우연한 사정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이기는 상황이 아니라 일상적 경쟁, 통상적 경쟁에서는 이길 수 있는 것을 평소에 만들어 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게 제가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취약 지역에는 일상적으로 정치 활동을 해내고 그 정치 활동의 성과들이 축적돼 나갈 수 있도록 인물, 인재도 양성하고 성과에 대해서 더 많이 보상하고 당비 많이 내는 지역에서 거치는 당비 중에 상당 부분은 취약 지역에서 고생하는 우리 당원 또 지역위원회에 더 많이 지원하고 인재를 등용할 때도 취약 지역에서 계시는 유능한 인재를 당직에 많이 쓰고 또 어려운 지역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마지막 희망이라도 하나 드려야 되니까 국회의원 비례대표도 의무적으로 할당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당의 토대를 지역적으로 넓혀가는 일을 해야 된다. 그걸 바로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당의 구조적인 혁신 또 전국 정당화를 해낼 사람이 바로 누구? 이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번에 통솔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번에 세 번째 적어봤습니다. 세 번째. 제가 시장 선거를 한번 지고 국회의원 선거를 한번 지고 뭐 다른 사람의 선거를 많이 지어봤지만 대선에서 이제 한번 졌죠. 본선 기준으로. 그 이전과 달리 이번에 대선에서 지고 난 다음에는 이 책임감과 부채감 이렇게 너무 커요. 가만히 있으면
되게 또 판단이 그렇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저쪽이 실수할 거고 우리한테 기회가 오는데 그때까지 조용히 자신을 보존하면 잘 될 텐데 뭐 하려고 뛰어나와가지고 이 험한 판에 들어와서 쥐어뜯기고 있느냐. 좀 많이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주장을 하는 분들이 많아요. 가만히 있어라. 가만 놔두면 된다. 저는 그렇게 할 수는 없다. 다음에 누가 MVP를 받을지는 모르겠지만 팀이 이겨야 MVP도 있는 거 아니냐. 팀을 강화하는 게 지금 우리가 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시니까 저는 우리 민주당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당 지도부만 잘하면 다시 재집권을 할 수 있는 운수에 기대지 않고도 실력으로 다시 정권을 탈환할 수 있는 그런 유능하고 강한 민주당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고맙습니다.